네, 영양도 뭐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큰 기업들 체크를 해봤는데 보면 11월 5일부터 2월 20일 지금까지 공매도가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표시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11월 5일이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면 뭐 트럼프 리스크에 따라 흔들리니까 이 흔들릴 때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일단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73%나 감소를 했습니다. 정말 공매도가 확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중이 0.1로 일반적으로 코스피 0.17보다도 더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뭐 이제 공매도로부터 자유롭다.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렵다. 주가가 더 빠진다 하면 공매도가 더 뒤에 팔았겠죠. 그런데 팔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주가도 저점이다.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미리 팔았기 때문에 공매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 공매도가 확 줄었거든요. 그리고 공매도가 많은 양극재, 뭐 특히 에코프로, 또 포스코퓨처럼, LNF,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애들은 최근 한 달에도 공매도가 또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는 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공매도 재개가 일어나고 공매도 쳐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지금 감소를 안 하겠지요. 당연히 공매도 하고 싶은데 그냥 들고 있을 거니까요. 근데 감소를 한다는 것은 공매도 하려는 세력들이 약화되고 있다. 이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에 나와서 설명드리고 한 달 동안 공매도가 증가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요거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 대주전자재료, 엔캠, WCP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온 종목들. 그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공매도가 조금 증가를 하고 또 빠지면 감소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예전처럼 주가가 높다 집중적으로 타켓이 되는 건 아니고요. 타켓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된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다. 또 뭐 또 전체적으로 보면 공매도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또 관심을 가져도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줄었던 뭐 포스코 퓨처엠 요런 종목들은 뭐 여유를 가지고 보유한다면 또 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2차전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요것은 에코프로 BM인데 여러분 차트를 제가 요렇게 지난 금요일까지 요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러분 차트를 그냥 직관적으로 하면 요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조금 반등을 만들어 가려는 모양.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1월 초의 저점보다는 2월 초에 저점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1월 중순의 고점을 요번에 돌파를 한다면 제가 화살표로 까만색으로 121일 평선까지 돌파를 한다면 이건 기술적으로 상승 전환이 됐다. 요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들은 121일 평선 돌파 후에 다시 지난 고점까지 눌림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또 지금 매수를 한다고 뭐 강하게 상승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점진적인 상승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면 또 눌리니까 또 수익 실현하고 눌리면 매수하고 이런 측면에서 상승 전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BM 차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상승 전환 모양이 먼저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은 강하거든요. 그래서 뭐 1월 저점보다 2월 달에 저점을 깨고 갖는 종목들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늦습니다. 그게 아니고 에코프로 BM처럼 저점을 높이면서 먼저 돌파하는 기업. 요런 기업에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보게 되면 한 번에 강하게 거래량이 내고 치고 올라왔거든요. 요거는 보게 되면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12월, 1월
뭐 횡보 자리를 거래량이 내면서 뚫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먼저 반등이 나오는 종목, 요런 종목 앞에서 에코프로 BM처럼 기술적으로 서서히 가거나 아니면 한 번에 강하게 확 움직인 종목, 요런 종목들이 조정이 한 번에 계속 치고 가지는 않거든요. 확 튀었다가 눌림이 나오는 요럴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미국은 관세 매긴다. 거기는 불리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우리 정부에서 중국 저가 철강에 대해서 반등빈 관세를 매겼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훨씬 수익 측면에서 크거든요. 그래서 요게 시행이 된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강하게 상승도 할 수 있고요. 또 요게 시행이 사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체크를 해가면서, 그래서 요쪽이 아무래도 뭐 반등핀 관세를 붙여준다면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렇다면 또 뭐 전통적인 철광에서 뭐 살아나고, 여기에다가 2차 전지 리튬 같은 경우는 또 보면 올해부터 미국에서는 중국산 리튬을 못 쓰게 되거든요. IRA 법안이 폐지돼가 아무래도 그게 적지만 어쨌든 중국 쪽에 들어오는데 관세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는 있고요. 그래서 중국 쪽 관세 높이는 거, 그런 것까지 합치면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먼저 뭔가 변화가 나오는 종목, 요런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또 업황적으로 제가 또 컨트롤에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올해 앞에 말했지만 지금 IRA 법안 뭐 페이지 따라서 좀 둔화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둔화는 되지만 크게 성장할 거다, 거기에 비해서 둔화되는 거지 성장이 약화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거든요. 판매량 보면 여기에 이제 그래프가 YOY 정가율인데 보면 계속 정가율이 줄어들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까지 역성장까지 했거든요. 뭐 유럽이. 그러다가 올해는 26%확 증가할 거로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강하게 유럽이 이렇게 좋아지고, 요 배경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유럽이 탄소 규제 1월부터 작용을 하는 게 크게 작용을 하고, 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법적 효력은 없지만 202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중단,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책적인 효과, 또 여기에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급 다시 한다, 요런 것도 있으니까 전기차 판매가 좋아질 거고, 또 미국 IRA 법안 폐지가 됐지만 지금 1월달 판매를 보게 되면 25%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1월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다, 요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 그리고 뭐 전체 우리 현대 기아도 따로 뭐 자체 보면 표시를 했지만 1월 달에 잘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전기차 정가율도 보면 2025년부터 계속 정가율이 감소하다가 터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가 이렇게 팔리고 있다, 요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업황 최악은 지나가는 자리다. 거기에 따라 주가도 앞에 보여드리시면 주가도 조금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양극재 수출이 늘어나는 시점도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좋아질 거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업황이 다르지만 어쨌든 태양광 때 뭐 폴리실리콘 때 보면 태양광이 정말 대중화될 거다. 2007년 8년 때 폴리실리콘이 킬로그램당 $200를 넘어갔거든요. 그때 뭐 대표적인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 OCI 홀딩스 보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가 중국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급락이 나오고, OCI 홀딩스 주가 급락이 나오고, 그러다가 태양광이 대중화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반등이 없지만 주가는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황이 먼저 좋아지는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좋아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네 눌렸다가 정말 대중화되면 또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전기차는 태양광 때보다는 훨씬 더
전기차로 가는 과정이고 또 미국이 중국을 막아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고점 대비 폴리실콘 때처럼 한 2년 반 정도 흘렀거든요. 벌써 2차 전지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어느 순간 대중화 기대감을 타고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더 지금은 기다리시면 결국은 뒤에 상승하는 시점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조금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밀렸을 때 저점, 앞에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고, 또 계속 들고 있기보다는 일정 부분 상승하면 또 수익 실현 눌리면 또 재매수. 지금은 아직은 주도주가 아닌 경우들은 계속 매매 전략을 병행을 해가야 되는 시점입니다. 조금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